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이 수색 인양 처벌입니다. 헝가리 얘기죠. 그렇습니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 인양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실종자 추정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됐나요? 이 시신을 발견한 헝가리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남성 사망자를 발견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우리 대응팀과 헝가리 당국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실종자 추정 시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현지 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 반쯤에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는 몇 명이죠? 어제까지 발견된 8구의 시신이 모두 실종자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까지 생존자가 7명, 사망자 15명, 그리고 남은 실종자는 11명 이렇게 지금 된 건데요. 앞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로 확인이 되면은 이 실종자는 10명이 남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게 이제 수색이고 인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어제 인양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양 준비 작업 자체가 지연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양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양선이 이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도착을 못해요? 현재 이 선체 인양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은 사고 지점에서 약 6km 떨어진 지역에 정박 중인데요. 예. 이 인양선이 작업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르파드 다리하고 머르기트 다리 이 두 다리의 아래를 지금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뉴브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이 다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쯤 인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 당국은 일요일쯤은 돼야 이 인양선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일요일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현지 브리핑에서 계속 이제 수심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 헝가리 측이 플랜 B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예. 다만 이 플랜 B가 무엇인지는 지금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벌 이야기인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람선의 사고 생존자 7명 중에 병원에 입원한 1명을 제외한 6명이 이 헝가리 검경에 출석을 해서 합동 진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게 이 뒤에서 온 이 크루즈선의 추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추돌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의 선장은 현재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보석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들의 진술은 보석 신청 결과와 추후 법원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 진술 결과에 따라서 또 조사가 또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선 선장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이 선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국내 언론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선장은 모든 항해 규칙을 지켰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장은 40년 이상의 어떤 완벽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선이 사고 직후에 후진을 해서 사고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전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뺑소니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시민들은 참사에 공감도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전했는데 그와 별개로 과연 헝가리 정부에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여론도 국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자리에 기자들과 만나서 헝가리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교부 차원은 그렇고 우리 검찰도 헝가리 검찰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무일 검찰총장도 헝가리 검찰총장이 보내온 애도서안에 좀 답신을 하는 형태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크루즈선 선장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세월호 참사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일부 투입을 해서 이 선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검토 등을 또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 다시 나타난 데이비드 윤입니다. 데이비드 윤이 누구죠? 이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은 최순실 씨의 독일에 거주할 때 이 집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 지난 1일 날 이제 인터폴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헌인마을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17년 12월에 이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적인 데이비드 윤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행방이 좀 묘연했는데 이번에 이제 붙잡힌 거죠. 법무부는 조만간 네덜란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체포됐군요. 그렇습니다. 헌인마을 비리가 뭐예요? 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의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지정해 주는 걸 대가로 어떤 거액의 청탁성 금품이 오고 갔다라는 그런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데이비드 윤이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고 이후에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5차례에 걸쳐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 지정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예. 이런 사실들은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추첩에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나온 사실관계로 보면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가 세계일보 유럽본부장을 지냈고 제독 한인연합회장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윤 부자가 모두 이제 최순실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모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윤 부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또 도움을 줬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의 독일 아바타이다, 돈 세탁 전문가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거는요? 물론 이제 지금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검찰은 데이비드 윤이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창구 역할을 한 코어 스포츠의 운영을 도왔다라는 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됐으니까 이제 곧 한국으로 오겠죠? 그렇게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수사를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